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이고 절기상 우수예요. 이제 그 날씨가 막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 겨울에 지난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서 막 동파에 양식장에 막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막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추위는 이제 물러갔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 따뜻한 이런 그 날씨에 기분 좋게 우리 또 월요일 첫 출발 공부하면서 시작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칼검, 칼검이 들어가는 거, 뭐 검도, 검객, 검무, 칼 갖고 막 춤추면 검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자원풀이에 보면은 이 글자가 다 첨자잖아요. 모두 다 할 때 여럿 뭐 이런 뜻이에요. 다첨. 그 여럿이 모인 곳에 나갈 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나갈 때는 내 호신용으로 지니는 칼을 이제 지니고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.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내가 나갈 때 지금 이제 우리 보통 호신용으로 뭐 호루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근데 그 과거에 이 그 글자 풀이상 보면은 내 호신용으로 칼을 들고 나간다. 이제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다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보통 이 3급 안에 보면은 이 칼검 아니면 검소할 검, 시험험 험할험 이렇게 딱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네 글자가 나와요. 그러면은 이 다첨자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맨 위에 이렇게 생긴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세 가지로 구별을 딱 해요. 이 세 가지로.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는 이 꼭 지붕같이 생긴 거는 자전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서로 모이는 모양 이렇게 나오고 입구자 두 개는 설명이 뭐라고 하냐면 놀라서 떠드는 모양 이렇게 나오고 네 마지막 사람인 두 개로 겹쳐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여러 사람이 서로 양보한다는 뜻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전에서는 뭐라고 요것만 이 다첨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 모두 이게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층층이 다 여럿 모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모두라는 뜻이다. 모두 다. 근데 이런 뜻이에요. 그러면 이 글자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다첨자는 이거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한 거예요. 여기서 미음 여기 이 다첨자 첨이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이 초성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중성과 종성이 의미 같잖아요. 형성문자예요. 형성문자지만 이거를 외우기 쉽게 지금 설명한 거는 여럿 다 모인 곳에는 내가 호신용으로 칼을 들고 나간다. 이렇게 외우시라 이런 얘기예요.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베풀선. 이 베풀선이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선서, 뭐 선교사 아니면 국위를 선양하다 할 때 또 이 글자에서 선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광고, 선전한다. 뭐 광고 시간이 너무 길어. 왜 이게 선전이 많아? 이럴 때 쓰고 또 여기에다가 싸움전을 만약에 해갖고 선전 이렇게 할 때 선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. 특히 이제 스포츠에서 상대 팀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뭐 승부를 떠나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. 그러면 선전을 했다. 이제 이런 표현 하잖아요. 그럴 때는 싸움전자 쓰는 거고 이 위에 있는 거는 광고. 이제 이걸 뜻하는데 그럼 이제 이건 자원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부분도 자전에 있어요. 뭐라고 나오냐면 펼선이라든지 아니면 뻗칠긍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펼선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은 이거는 맨 위에 있는 가로는 위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로는 아래,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아릴의 모양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원래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돌린다 이런 게 위아래를 돌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 자전에 있는 걸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임금이 어떤 조서를 내려서 이걸 갖다가 펼친다 이런 얘기예요. 여기 펼선, 그러니까 펼쳐서 선정전. 혹시 이제 창덕궁에 가보시면은 선정전이라는 전각이 있는데
거기서는 안 보여도 그 위로 올라오면은 그 지붕이 보통 이제 기와로 돼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기와가 이렇게 그 유약을 발라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요. 꼭 고등어처럼 물 속에서 막 건진 고등어처럼 색깔이 그런 청색깔, 짙은 군청 색깔로 군청 색깔이라 해야 되나 비치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색으로 돼 있는데 빛이 나요. 이게 뭐 이게 그 투명하게 이게 뭘 발라놓은 것처럼 굉장히 빛이 나요. 그 선정전 그 지붕이. 그러니까 선정전 할 때 정은 이제 정치, 정사를 핀다 할 때 저는 전각전 써서 그럼 뭐냐면 선정전을 이제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선정전에서 그러니까 정사, 정치를 이제 펼친다.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될 수 있으면은 그렇잖아요. 왕이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 정조대왕도 그렇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? 여민동락.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여민, 백성과 더불어 동락, 즐거움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늘 그런 걸 갖다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고 정치를 펼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임금이 조서를 내려서 그러니까 정서를 폈는데 어디서 선정전을 이제 뜻한 자였는데 선정전에서 정사를 편다, 펼친다 해서 이제 이 뜻이 베풀선 이렇게 나오는데 베풀다 이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도 펼선 아니면 뻗칠긍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 아래를 돌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펼친다, 정치를 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우리 조선왕조에서 보면은 14대왕 선조할 때도 선자 이 글자를 써요.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, 이거 한자가 뭘 결합하느냐, 어느 글자랑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. 이거는 오히려 유. 자, 이 오히려 유 그러면은 유부족이라는 건 아직도 모자란다. 뭐 과유불급, 그다음에 뭐 유예라는 거는 망설여서 일을 결정하지 못할 때 뭐 보류한다, 연기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거는 이 글자의 본자는 개견이고 개견변이잖아요. 그래서 보통 5편에 보면 개사슴록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개견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자가 있어요. 뭐냐면 우두머리 추라고 다 우두머리 추. 우리가 왜 추장 할 때 우두머리 추라는 것도 있고 묵은술. 그러니까 술은 술인데 묵었다는 건 좀 오래된 거잖아요. 그죠? 묵은술 추. 라고도 해요. 그러면 이 글자는 설명을 하면은 묵은술 추가 가까워요.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보통 여기 앞에다가 30연 하면 술 주자잖아요. 이거는 술이 술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묵은술 추. 그럼 맨 위에 이렇게 8팔자 모양은 이거는 뭐냐면 술 냄새가 이렇게 그 항아리 밖으로 나오는 술 냄새가 이제 퍼져 나오는 그 모양이다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이거는 묵은술 추라고도 하고 우두머리 추. 그 추장할 때 추자 이거 쓰는데 그렇다면 이 자원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거를 꼭 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보통 짐승과 관련된 이게 글자가 많아요. 이게 나오면은 짐승과 관련돼 있는 게 그러면 짐승처럼 어떤 미개 생활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이제 뜻한 글자인데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는 데서 망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건 오히려라는 거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또 반대편에서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추장이 거기서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 거 망설인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이 글자 자체가.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아마 과유불급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이제 모자란만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, 그죠? 그럴 때 오히려 유자 이제 이 글자를 쓰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눈으로 처지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써도 근데 대개는 이렇게 많이 써요. 처진 눈으로 8팔자는.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화요일 날 또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